자,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네. 질문. 네. 수박이 좋아하는 녹수가 얼마나 돼요? 강도. 광. 밝기. 8만 룩스 정도 됩니다. 8만 룩스. 8만 룩스 정도 돼요. 그 굉장히 광 요구도가 높은 작물이다. 이제 햇빛 요구량이 많은 거예요. 그게 수박의 온 고향이 어디냐? 적도예요, 적도.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하는데, 예. 그래서 햇빛 요구량이 굉장히 8만 룩스 정도 많이 필요하는 굉장히 광 요구도가 높은 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여름에 20만 루스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온 장애를 받죠. 아까 그랬잖아요. 35도가 올라가고 이 룩수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 한계선을 넘어가니까 고온 장애가 와버리는 거죠. 고온 장애가 오면은 숫꽃의 활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숫꽃의 활력이 떨어지고, 예. 또 숙성이 빨라져 버리죠. 숙성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적산 온도가 높아져 버리죠. 숙성이 빨라지면 이제 숙기가 빨라져 버리죠. 이게 크지도 않고 익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위에다가 차광망을 씌우는 겁니다. 차광망을.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려 주는 거죠. 예. 뜨거울수록.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파리가, 이게 수확하기 일주일 전까지는 이파리가 싱글싱글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열을 이파리에서 빼주는 거죠. 빼주고 또 우리가 차광망을 씌워가지고 그 열을 빼주죠. 온도를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수 빨리 익지 않게끔 버티게끔 해줘야 버팀성이 좋아지는 거죠. 네. 또 뭐 질문 여기서 궁금하신 거. 겉이 두꺼운 건 왜 그런 거예요? 아, 겉다기 두꺼워. 두꺼워져. 예. 비지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지살이. 예. 그게 뭐냐? 아까 그랬죠. 수박이 길이 생장을 하고 부피 생장을 한다겠죠. 그럼 마지막에 한 번 더 훅 부른다겠죠. 예, 훅 불어요. 근데 자, 아까 우리가 13마디 밑에다 다른 것들, 예, 그럼 일찍 달아버린 것들 있죠. 그것들은 키가 안 커. 키가 안 큰 데다가 살이 쪄. 그럼 나중에 또 살이 또 붙어. 그러니까 이게 키가 커야 이 안에 살이 덜 찌는데 키가 적은 데다가 나중에 또 3차 비대가 일어나니까 그 부위가 두꺼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수박이 되는 겁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간에 내가 적절한 위에다 달면은 키도 크고 옆으로 붙으면 마지막에 불어날 때 박이 안 되는데 밑에다 달아고 키가 적은 것들이 나중에 되면은 박이 돼버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아름한 걸 사고 가야 되겠네. 아무나 되겠네. 그렇죠. 예. 동그란 것보다는 약간 타원형의 거를 먹는 게 훨씬 더 수박 살 때도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다 이해하셨어요?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하셔야 됩니다. 자, 생리장애, 자, 가범무, 기형과 열과, 공동과 피수박, 일소가 추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가범무의 주 원인은 질소과다입니다. 질소과다. 질소과다. 질소가 많고 수분이 많고 하게 되면은 와요. 예, 가장 중요한 질소 비료를 너무 과용하면은 질소는 몸을 키운다겠죠. 예, 세력을 좋게 해주고 이파리를 키우고 줄기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란스를 맞춰야 되는데 질소 과용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과용은 금해라. 예, 그래서 질소를 억제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기온과죠. 기온과. 예, 기온과. 예, 기온과. 예. 자, 기온과 저기 보면은 옛날에 인공수정할 때 꽃가루 한쪽으로 몰렸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꽃가루를 골고루 많이 묻혀줘야 되는데 한쪽에만 묻게 되면 이 한쪽에만 수정이 되고 한쪽이 수정이 안 되니까 그런 기온과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꽂는 분화기에 석회가 부족할 때 아까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파리가 한 4장 5장 그 아까 아들순 첫 번째 이파리 전개되고 두 번째 이파리 전개될 때가 15마디의 성을 결정하는 시기라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그 시기 때 이제 칼슘제를 좀 쳐주면 그때 되면 이 석회가 칼슘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기온과 발생이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세력이 셀 때, 세력이 세면은 또 수정이 잘 안 돼서 저는 기온과 발생, 열과 터지는 거 나오죠? 예, 열과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크는 거에 비해서 수분을 너무 흡수를 하니까 압력에 의해서 예, 너무 많이 먹어버리는 거, 수분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이게 터져버리는 예, 열과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가물다가 되게 급격하게 건조하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가 관수를 너무 많이 했었을 때 예, 그래서 항상 하우스도 그렇고 두둑 속에 70%의 수분을 유지를 하면 그보다 떨어지면 조금씩 간주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급격한 수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열교가 덜 나오는데 바짝 말렸다가 비가 많이 와버리면은 결론적으로 열과가 많이 발생이 된다. 공동과. 예.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저절이 착과. 밑에다 착과를 했을 때 다 컸는데 또 자꾸 뒤에 이파리가 많으니까 피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피대가 되니까 얘가 커지면서 속이 비는 공동과가 발생이 된다. 예. 저절이 착과에서도 가장 문제가 됩니다. 여기 저절이 착과 나오죠? 밑에다가 착과를 시켰다. 예. 그래서 초기에 생육이 안 좋다가 나중에 생육이 너무 좋아지면은 예, 초기에 움츠렸다가 나중에 갑자기 커지니까 속이 비는 공동과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적정절이에 아까 15마디 이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엽수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피수박 아까 피수박 얘기했죠? 예. 예. 피수박 엽수가 부족하고 조세가 약하고 엽수 부족하죠. 예. 그래서 과실 이상 호흡이 발생이 되고 예. 또 토양수분이 과다했을 때 그랬죠. 후반에 가가지고 비가 왔을 때 물을 흡수를 했을 때 이 물을 이 이파리에서 뽑아내줘야 되는데 이파리가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급성 마그네슘 결핍 이런 게 와버리면 못 보내죠. 그래서 이 수박의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에틸렌 가스가 나옴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피수박이 돌고 그 다음에 수확 시기가 지연이 될 때 수확이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 시기가 늦어져요. 늦어지면은 이 수박의 그 씨앗이 검해지잖아요. 이 검해진 것이 지나면 거기에서 에틸렌 가스가 나옵니다. 노화 촉진 호르몬이 발생이 돼요. 노화 촉진 호르몬이 에틸렌이 늙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에틸렌에 의해서 피수박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가 되면은 늦추지 말고 수확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햇빛에 이제 D죠. 햇빛에 D니까 햇빛에 노출됐을 때 이 하우스에서도 이렇게 수박을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차광망을 이용해서 수박을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입수가 이렇게 충분하게 확보가 되면 이 차광망의 효과가 좀 덜 나오죠. 근데 이제 입수가 없을 때는 차광망 효과가 더 크겠죠. 그래서 입수를 수확하기 전까지는 이파리가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축엽 현상, 위축이 되죠. 질소가다, 붕소결핍이 오면은 이런 증상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머지 현상, 아까 붕소결핍에서도 오고 합니다. 석회가 부족하면 되는데 이 붕소결핍입니다. 붕소가 부족해지면은 이렇게 성장점이 멈추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붕산이 있죠? 붕산을 엽면살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양결핍, 아까 말했던 입마름증, 마그네슘 결핍이에요. 수박 달려있는 이파리 쪽으로 급속도로 이파리가 말라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자, 보시면 달려있는 요 이파리 있죠? 이렇게 갈변되죠? 요게 이제 급성으로는 요런만 오는 게 아니고, 여기만 오는 게 아니고, 쭉 와버려요. 이렇게 쭉 와버리죠? 수박이 당도가 올라가면서 마그네슘 용량이 높아진다. 땡긴다. 다 땅에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땅에서도 이제 부족한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이파리에 있는 걸 땡겨버리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익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습기가 다 돼가고 있다. 당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요게 이런 현상이 안 나와야죠. 아까 이게 나오면은 여기 있는 이 이파리에서 열을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파리들이 자꾸 사그러들면은 또 피수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붕소결핍하면은 생장이 멈추고. 자, 칼슘 결핍. 칼슘 결핍, 석회가. 자, 칼슘은 이동 속도가 되게 늦어요. 땅에서 석회가 이리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땅 속에 있는 석회가 올라가서 포도당하고 만나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동 속도가 늦어요. 근데 뭐에 의해서 이동이 되냐? 물과 같이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 뿌리의 압력에 의해서 물이 끌어올라가면서 칼슘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줘요. 근데
가물어 버리잖아요. 가물어 버리면 수분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땅 속에 있던 석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동이 안 되니까 가장 먼 곳, 우리 이파리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예요? 이 과일의 끝부분이죠. 거기까지 칼슘 이동이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 결핍이 어디에 나타나냐? 이파리 끝, 생장점 끝털이. 그 다음에 고추 같은 경우는 고추 끝털이. 그죠? 예, 수박도 여기 끝. 가장 끝이죠. 예, 여기가 칼슘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러지면서 칼슘 결핍이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을 많이 탔다. 나무가 시들었다. 만약에 가뭄을 타고 시들었다 하게 되면은 이 칼슘 결핍이 100%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뭄에 타지 않게끔 수분을 적절하게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건 원조시의 말입니다. 생장점 위에 이파리가 노래지는 것은 철결핍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철결핍증이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요 철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분을 주시면 빨리 풀려요. 빨리 풀립니다. 네, 풀려요. 제초제 피해 받아도 이렇게 노래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초제. 우리가 풀 죽이는 약만 줘야 되는데 꼭 제초제 주면은 썩잖아요. 풀 못 나는 약하고 같이 썩죠. 예. 그러면은 내가 고랑에다 풀 안 나는 약하고 풀 죽이는 약을 줬을 때 그러면은 이 풀을 죽이는 약은 땅으로 침투 안 되고 바로 분해가 돼요. 근데 풀을 못 나게 하는 약은 만약에 주고 나서 비가 왔다. 비가 오면 땅속으로 스며들죠. 스며들면은 뿌리가 이제 그 부위에 닿게 되면은 그걸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하게 되면 그 제초 성분이 생장점으로 가서 생장점이 이렇게 노래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풀을 안 나게 해주는 약들은 풀 죽이는 약만 하시고 풀을 못 나게 하는 약은 조심하셔야 된다. 줘가지고 그게 땅으로 스며들면은 이 끝이 선단이 노래지는 제초제 피해가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망고병. 온도예요. 망고, 만알병, 망고병, 온도, 탄저, 역병, 바이러스, 잘록병, 흰가루, 균형. 가장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덩굴 많은 병이죠. 망고병하고 흰가루병.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역병, 탄저병. 요것들이 가장 우리가 많이 오고, 잘록병은 이제 초기에 심었을 때, 초기에 정식을 했을 때, 너무 뜨거웠을 때 나타나는 거고, 바이러스도 많이 발병이 됐죠. 네. 균형병은 이거는 하우스에서나 발병이 되고, 저희 쪽에서는 잘 발병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동굴마름병입니다. 동굴마름병. 줄기에 이렇게 갈변이 되죠. 갈변. 이파리도 그렇고, 여기, 줄기에도 그렇고, 뿌리에도 오죠. 뿌리에도 오죠. 동굴마름병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 토양 전염이고, 질소과다, 과습, 일조 부족에서 발병된다. 온도는 20에서 24도에서 많이 발병이 된다. 그 다음에 탄저병이요.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튀어서, 우리 고랑이에 있는 흙탕물이 튀게 되면 요 증상 많이 보셨죠? 고랑 옆에 보면 이 증상이 나오죠. 이게 과일에 닿으면 이제 과일까지도 이렇게 탄저병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마 때 비 많이 올 때 보면은 튀기죠. 흙탕물이 튀겨가지고 보면은 그 옆에, 고랑 옆에 이파리들이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이 탄저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많이 나오죠. 여기. 여기 이제 과일에 닿고 줄기에 썩으면은 여기도 이제 탄저병이 발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이제 탄저병하고 역병약 위주로 해서 약을 해주셔야 된다. 온도는 25도에서 30도에서 많이 발병이 된다. 그 다음에 역병. 우리가 이제 고랑에다가 수박을 따가지고 안 치우고 놔두면은 장마 때 비가 계속 오잖아요. 그죠? 비가 오다 보면 이렇게 곰팡이 피는 거 보셨죠? 물론 이제 잘 치우신 분들은 없지만,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이 역병균이 활동화가 되고, 다행히 거기만 오면 되지만은 두둑이 낮아가지고 물이 이 두둑 위로 넘쳐버렸다. 넘쳐버리면 땅에 있던 역병균이 이제 이 지제부라든가 과일 쪽에 옮겨 붙게 되죠. 그래서 두둑의 수분이 비가 와서 넘쳐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역병이 급속도로 번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이 전염원이에요.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물이 두둑을 넘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토양 전염이고 질소과다. 배수 불량했을 때 온도는 28에서 30도. 여름에 장마 때 이제 많이 발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균역병. 이 균역에 곰팡이들이 이렇게 덜덕덜덕 붙죠. 이건 초온에서 발병되는, 하우스에서 많이 발병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15도에서 25도. 그 다음에 흰가루병. 우리 또 가장 문제가 되는 흰가루. 흰가루가 보면은 우리 사장님들 초세를 잘 유지시키시는 분들이 흰가루가 안 와요. 흰가루가 안 옵니다. 근데 아까 같이 뒤에 이파리를 많이 잘랐거나 뿌리가 약하게 형성이 됐거나
그러면서 수박이 비대가 되면서 이파리 초세가 약해지면 심었던 자리 그쪽에서부터 흰가루가 달라붙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비가 올 때 우리가 비닐을 내려요. 비 맞지 마라 비닐을 내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비가 내리는데 끊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끊치고 나면은 안에가 후끈후끈하죠. 예, 여기 막 50도 이상이 올라가 버려요. 그때 환기가 늦으면, 그때 환기가 나면 고온에 의해서 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 이파리에서 흰가루가 와버려요. 위에 이파리. 위에 이파리들 보면 막 점찍이 것처럼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흰가루병입니다. 그래서 소세가 약해졌을 때 밑에서도 오지만, 고온 건조할 때 오지만, 장마기 때 환기를 안 시키게 되면은, 예, 고온에 의해서, 고온 다습에 의해서도 흰가루병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예, 비가 많이 오더라도 한쪽은 조금씩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환기를, 밑에를. 근데 딱 닫아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좀 덜하지만, 옛날에 특히나 동양 쪽 같은 데 가보면은 막 여기 닫아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많이. 그러고 나니까 장마 끝나고 나면 이파리가 그냥 하루차 아침에 훅훅 가버리는 거죠. 예. 흰가루병으로 훅훅 가버립니다. 습도가 98% 고온 다습 조건에서도 발생이 된다. 예. 질소과다 과분무시에서도 발생이 된다. 세균성 전문이병. 이렇게 허옇게 점이 찍히죠. 예. 세균성 비가 많이 왔을 때 전문이병들이 많이 옵니다. 세균성 약을 치시면 돼요. 봄에나 진물이 흐르고 온도 25에서 27도 토양이 다습할 때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급성 시드름병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뿌리에서 오는, 예, 검은점 뿌리 썩은병이라든가, 예, 예, 아니면 우사림균에 의해서, 예, 뿌리가 썩어요. 썩으면 이렇게 시들어 버리죠. 예.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파리가 너무 부족했을 때, 또 너무 건조했을 때, 수분이 부족하고 영양분이 부족했을 때도, 예, 갑작스럽게 시름이 온다. 근데 하우스에서는 거의 연작에 의한, 예, 시드름균에 의해서, 예, 이렇게, 예, 시들어진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이건 바이러스, CGMMV 바이러스입니다. 이거는 종자, 접촉, 토양 전염에서 온다. 지금은 이제 많이 안 오죠. 옛날에는 많이 발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세균성 과실썩은병. 네. 이것도 수침상이 반점인데, 이것도 종자에서 옵니다. 종자에서 많이 발병, 고온 다습에서 많이 발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충, 진딧물, 응애. 자, 진딧물하고 우리 사장님들 총체벌레나 이건, 총체벌레는 그렇게 큰 피해를 덜 주죠. 물론 바이러스를 유발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화밤나방하고, 이제 아메리카 일꿀파리, 그 다음에 진딧물. 제일 예를 먹이 응애죠, 응애가 이제 많이 피해를 주고 있죠. 진딧물은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냥 잡을 수 있으니까, 오면은 치면 되죠. 요즘에 약이 좋기 때문에 잘 잡혀요. 바이러스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나와있죠. 요거는 흰가루, 얘는 진딧물들이죠. 미리미리 약을 예방을 해주시면 돼요. 응애가 이제 고온기, 뜨거울 때 오게 되면 수박이 어렸을 때도 와요. 어렸을 때도 오지만 뜨겁고 건조할 때 애들이 많이 발병이 됩니다. 그래서 응애가 초기에 잡아야지 나중에 이렇게 많이 번지고 나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진다. 초기에는 이렇게 와요, 초기에. 이렇게 노래지면 뒤에 보면은 응애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잘 보시고, 이파리가 노릿노릿 하다 했었을 때 잎 뒷면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잘 안 보이니까 뒤에 보면은 응애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응애가 오면은 한 번 잡고는 안 되고요. 한 3, 4일 간격으로 2번 연짝 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응애를 잡을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이제 후기에 오는, 하엽에서부터 오는 이렇게 거미줄이 끼어요. 거미줄이 낍니다. 응애다. 이거 안 잡아주면 급속도로 쫙 건져버립니다. 예. 그래서 응애는 고온기가 되면은 알에서 송충이 되기까지 저온기 때는 한 달 정도 걸리지만 고온기 때는 4, 5일밖에 안 걸립니다. 알에서 송충이 되기까지. 그만큼 번식 속도가 빨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응애가 왔었을 때는 흡신 쳐야 돼요. 이 부위에 흡신 목욕을 시켜야 됩니다. 목욕. 잎 뒷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잎 뒷면에 많이 있기 때문에 흡신 시키고 그 주변까지도 아주 흡신 약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3, 4일 뒤에 또 한 번 흡신 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좀 나옵니다. 총체벌레, 총체벌레는 이제 늦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진딧물 약 하면 총체벌레도 잡습니다. 진딧물 약 잡으면 총체벌레. 이제 이꿀파리도 가끔씩 오죠. 아메리카 이꿀파리, 에이팜이라든가 이런 거 치면은 꿀파리 약 치면 그냥 잡습니다. 잘 죽어요. 수박 시기에 와서 파밤나방들이 막 긁어버리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수확하기, 우리가 약의 양량에 따라서
수확하기 한 4, 5일 전까지는 이렇게 파밤나방약을 주기적으로 끝날 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며칠 사이에 이것도 비품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잘 키웠다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파밤나방은 좀 잘 돼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꼭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 있어요. 며칠 사이에, 그저께만 해도 괜찮았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딱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또 비품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뭐 하지만 마지막까지 파밤나방은 과일을 긁어버리기 때문에, 과실을 긁어버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활동을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선충 피해 별로 없으시죠? 슈퍼꿀, 농협에서 나오는 슈퍼꿀 수박입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